자, 정의역이 0 이상 3 이하의 실수로 제한이 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13번인가 12번 문제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고1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2, 고3 어떤 단원의 문제가 등장하더라도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의 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몇 학년의 문제이든 어느 단원이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인데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네. 즉 이 문제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생각이 바로 들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함수가 유리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유리함수인데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역시 또 바로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점근선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생각이 두 개가 싹싹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최대 최소 문제인데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네. 그래프 그려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그려야 되는데 함수가 하필이면 유리함수네. 그러면은 점근선 파악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훅훅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을 한번 구해보자. 점근선만 구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이 식을 완전히 표준형으로 고치면 더 좋은데,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유리함수의 점근선만 쉽게 구하는 방법 이 영상에서 알려줬었죠. 바로 y = ax 플러스 b 1차식분의 cx 플러스 d 이게 1차식분의 1차식 그래프인데 점근선을 구해야 된다 하면은 x = 마이너스 a분의 b y = a분의 c 이렇게 점근선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거는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점근선은 분모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구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래 위로 분자 분모의 x의 개수, 지금 밑에 a가 있고 위에 c가 있죠.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구하면은 바로 두 개가 점근선이다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점근선을 바로 구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근선이 분모가 0이 되는 값 얼마? x =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y = 뭐분의 뭐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분의 3 해가지고 y = 3 두 개 점근선을 바로 구할 수 있죠. 물론 y = 여기다 하겠습니다. y = x분의 여기다 하죠. y = x분의 1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k를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서 그러면 3x 플러스 k는 a는 bq 플러스 r 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뒤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플러스 1을 분모로 하고 있는 거니까 밑에 똑같이 x 플러스 1로 나눠주고 하트로 쪼개주어서 x 플러스 1 분의 k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고쳐서 점근선을 파악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점근선만 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지우고 만약에 그 과정은 귀찮은데 그냥 편법만 쓰기는 좀 번거롭다 하면은 선생님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분자를 이 x의 개수 3으로 묶어내서 x 플러스 1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은 나는 원래는 없던 3을 추가해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도로 빼주고 원래 있던 k도 그대로 적어줘야지 등식이 성립하겠죠. 약간 세련된 방식입니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꽂힌 다음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면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 플러스 3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든 이 방법으로 해도 점근선이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점근선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이 능수능란하게 썼으면 좋겠어서 저기 한쪽으로 좀 지우지 않고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점근선을 그려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점근선을 그렸는데 유리함수는 이렇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지나가는 개형인지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개형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점근선만 알 수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잠깐 여기를 보면 저기 분자에 올라가 있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지금 k 값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경우를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경우.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일 것이다.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 1, 경우 2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 되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제한된 정의역, 즉 0부터 3까지만큼 그래프를 잘라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x값 0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오른쪽에, 그리고 3은 더 오른쪽에 있겠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만큼은 그래프는 없는 겁니다. 그죠? 없으니까 쌤이 점선으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 그래프에 뭐를 알고 있다. 최대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죠. 최대값을 갖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즉 x값이 뭐일 때? 0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대로라면 최대값은 이제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x값이 0일 때의 함수값인 f0이 됩니다. 얘가 fx일 때 f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니까 함수값이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k니까 k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값이 뭐라고 했으니까 2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즉 이게 얼마다? k다. 2다. 따라서 k값이 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답이 2인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경우 1, 2 중에 뭐가 맞는 건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모순이 되는 건 없는지 잘 한번 따져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다시 한번 표시해 보면 f0은 얼마다? 2다. 최대값이 2다. 이런 상황이 되고 영상을 멈추고 이 그림에서 모순이 되는 걸 하나 찾아보세요. 자, 영상 멈추고 여러분이 찾아봤다고 생각하고 마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영상 멈추고 스스로 해보라고 한 거는 반드시 스스로 해서 되든 안 되든 스스로 부딪혀서 노력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안 했으면은 영상을 멈추고 이 그림에서 모순이 되는 걸 스스로 꼭 찾고 넘어오세요. 자, 영상 멈추고 스스로 했으면은 알겠지만은 자, 모순은 이거죠. 여기 y 값이 2인데 여기는 y 값이 3이다. 지금 2가 3보다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y 값이 2인 거고 여기가 y 값이 3이다. 이런 뜻이 되죠. 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모순입니다. y 값이 2인 점이 y 이꼴 3이라는 직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게 모순입니다. 그죠? 따라서 경우 1은 어떻다? 틀렸다. 맞는 거는 뭐다? 얘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사실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역시 정의역만큼 그래프를 자르자. 0부터 3까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래프는 이제 요만큼만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는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최대값을 찾는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즉 최대값은 x값이 얼마일 때? 3일 때의 함수값 f3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최대값은 f3이다. 그래서 원래식의 x에다가 x에 3을 대입을 하면 3 플러스 1 분의 3 곱하기 3 플러스 k니까 4분의 k 플러스 9.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k값을 구하면은 k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래서 k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문제이고, 무리함수와 1차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역함수 문제니까 합성함수, 역함수 섞어 놓은 거라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3학년 올라가면 배우는 선택 과목 미적분이란 거에서 다양한 함수를 배우는데, 그 미적분 함수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그 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섞어 놓은 문제. 이게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고1 때부터 합성함수, 역함수를 섞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연습을 많이 해 놓으면 3학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다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하나로만 풀면 됩니다. 자,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 그대로 합성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대로 풀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말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합성함수 구하기. 식을 구해서 그 다음에 2단계 내가 1단계에서 구해놓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풀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역함수 구하는 그 방법 2단계 그 다음에 합성함수 요 식 처리하는 거 둘 다 알고 있어야겠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심화 문제인 만큼 여러분이 따로 개념 복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G 바로 구해보면은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능숙능란하게 풀기 위해서 이런 연습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있을 정도라면 이거는 이제 껌일 겁니다. 또 이제 G 안에다가 G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gx 자리에다가 넣어주고, 물론 이제 요 식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x의 범위는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x의 범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범위는 항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항상 간과하지 말고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x 식역이 나와 있으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면은 2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은 오히려 식은 더 간단해지죠. 자, 그리고 아까 x의 범위가 뭐였더라? 0보다 크거나 같다 였었죠. 그래서 그대로 x 범위 가져오면은 이게 내가 구하는 합성함수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 f.g라는 합성함수는 루트 3x 플러스 1 단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함수는 0,1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오른쪽 위로 휜 이러한 모양이고, x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을 했으니까 공역만 1 이상으로 좀 제한을 해주면 요 범위에서,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1대1 대응 맞죠? 치역, 공역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가로선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 다 갖추죠. 뭐 그런 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 녀석의 뭘 구할 수 있다? 역함수를 구하자.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 역함수를 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체크를 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체크를 하고 역함수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은 존재하니까 역함수를 구하러 한번 가보자. 그러면 지금 f.g라는 함수는 y 이꼴 루트 3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구하기 2단계에 따라서 식을 구하면 되겠죠. 자, 1단계 뭐 하자? x 이꼴 꼴로 고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항을 해서 루트 3x는 y-1로 고쳐주고 양변 제곱하면은 3x는 y-1의 전체 제곱, 따라서 x는 3분의 1 곱하기 y-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좌변을 x로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까지 오는데 전혀 막히지 않았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이러한 식을 처리하는 것 연습이 자유자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y랑 x랑 자리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y랑 x랑 자리 바꾸면은 y는 3분의 1 곱하기 x-1의 전체 제곱. 그래서 이게 뭐다? 그 f.g의 역함수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답이죠. 단 이제 분명히 x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죠. 이때 x 범위는 x랑 y랑 자리를 바꾸기 전에 뭐의 범위이다? y의 범위와 똑같죠. 근데 지금 y가 원래 함수에서 1보다 크거나 같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함수에서는 x가 뭐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제대로 적어주면은 이게 내가 구하는 f.g의 역함수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f.g의 역함수입니다. 그렇죠? f.g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이거 처리 어떻게 하더라? 인버스 기호를 안으로 분배해 주되 뭐는 바꿔주더라? 순서는 바꿔주더라. 그죠?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 그래서 1단계는 이 식대로 구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f 인버스 그리고 g 인버스를 구해서 1단계에서 구한 f 인버스와 g 인버스를 차례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1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 인버스. 자, 요 방법대로 하려면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 능숙능란하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fx가 y 이꼴 루트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선생님 좀 빨리 할게요. 좌변을 x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 2 마이너스 x만 한 변에 남겨두고 나머지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여기에 y 범위 먼저 구하고 출발해야 되죠. 루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고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하고 나는 좌변에 x만 남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하고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x랑 y 자리만 바꿔주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이게 뭐다? f 인버스의 식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고 g 인버스는 조금 더 쉽겠네요. 스스로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한번 구해봤으면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y 이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x만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2가 됩니다. 물론 이때 처음에 y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x랑 y랑 이게 아니고 3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x랑 y랑 자리 바꿔주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되고 원래 함수의 y 범위는 역함수의 x 범위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다? g 인버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f 인버스와 g 인버스 식을 다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2단계 그냥 두 개 합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g 인버스 안에 f 인버스를 집어넣어야 되죠. f 인버스는 우리가 구해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집어넣어주고 내가 이 식을 가져왔다는 것은 x 범위는 뭐다? 1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g 인버스 식에다가 g 인버스 식의 x 자리에다가 요만큼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자리 크게 비워주고 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하고 분배해주면 오히려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있는데 나머지 이런 거는 없애주면 되죠. 따라서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식이 어떻다? 3분의 1 곱하기 x-1의 전체 제곱 x 범위는 아까 구한 대로 1 이상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하고 답은 똑같이 나오죠. 선생님은 푸니까 왼쪽이 훨씬 쉬운데 각자가 뭐가 더 편한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든지 간에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섞어 놓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다. 그런 만큼 여기 지금 식이 굉장히 복잡한 거 보이죠? 하나도 막히지 않게 하려면은 합성함수 구하는 거, 역함수 구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